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제25호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특히 포항과 영덕 지역이 피해가 컸는데요. 태풍의 위력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포항에서는 이번에 평균 256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한 명의 실종 신고도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화재 그리고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말이 즐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특히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제일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하루빨리 신속하게 복구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또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구가 완료되는 날까지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모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전국시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 가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출사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진 좀 찍는 분들 혹은 배우시는 분들은 대구에 한번 꼭 가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대구 사진 비엔날레 축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의 매력 속으로 저희가 빠져볼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출발하시죠.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사진 작가들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신선하고 다채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가득한 아시아 최고의 사진 축제 2018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지난 9월 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대구 시내 전역에서 개막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그 사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에 최초 시작됐고요. 이번이 제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축제 형식으로 많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지역의 화랑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 프린지 포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넘나들다라는 슬로건을 건 이번 비엔날레는 10월 16일까지 총 40일간 펼쳐지는데 사진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담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미국 예술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작품이 해석되는 세계 각지의 이제 작가들이 그 각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이 담긴 사진들을 되게 한 공간 안에서 함축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사진 계속 취미로 하지만 좀 제 생각에도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기록의 의미가 강한 일반인들의 사진과 달리 사회적인 메시지와 같은 연출이 담긴 작품을 만드는 사진 작가들. 이번 주제전을 통해 이런 사진 작가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하고 있는 남남북녀라는 이 작업은 탈북 소녀 5명과 미국 교포 소년 5명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미국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있고 소녀들은 북한 교복을 입어서 서로의 정체성을 교차를 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저는 이 남남북녀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5명의 10대 소녀와 소년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진 미디어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작업에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모습들이나 또는 구겨진 사진들이 어떤 평면이 아닌 입체로 보여진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구성을 했고요.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눈으로 보는 미디어인데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주제전이 현재 사진 작가들의 역할을 되돌아본다면 특별전은 사진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사진 작업 방식부터 축소 모형 형태의 디오라마와 만화처럼 넘기는 플립북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진 여러 가지 사진 작업 방식들을 볼 수 있다.
옛날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 기법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뭐 과거에 뭐 현재 뭐 미래 이런 까지 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초대 전시에선 세계 거장의 오리지널 작품을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의 유명 컬렉터 바슐로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로 더 이상 출력이 되지 않는 빈티지 프린트 작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 한쪽 벽면에 마련된 히스토리월을 통해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사진가를 선정해 대구 사진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전시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다채로운 컨셉의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사진에 대한 관심만큼 궁금한 점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비엔날레 와가지고 작가님과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서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토크 콘서트 현장.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전 참여 작가인 염중호, 도로시엠 윤이 참석해 작품과 주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디테일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사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감과 디테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형식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함께 사진 예술의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좀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 작업에 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진의 내용이나 설명 같은 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이제 사상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만약에 도로시엠 윤 작가님을 좋아하면은 그분을 뭐 메일 보내든지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좀 느린 답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진 비엔날레가 시민 속으로 들어왔다. 관람객들이 사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는데 직접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며 사진의 기본 원리를 배워보는 사람들. 카메라의 원리를 알고 이렇게 만드니까 재밌었고 또 옛날에는 카메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대형 조명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곳. 시민들이 직접 사진 작가가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뭐 노란색 배경에서 찍어보니까 얼굴이 좀 환하게 나오고 또 보라색 배경에서는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와서 색다른 카메라를 찍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번 사진 비엔날레는 대구 시내 곳곳이 전시장이 됐다. 시민들이 사진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가 되어 전시장을 직접 기획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프린지 포토 페스티벌이 진행됐는데 화랑 앞에 놓인 이 트럭 또한 대구 곳곳을 누비는 이동 전시장인 셈. 누구든지 어디서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업수단의 전유물인 탑차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아트적인 공간을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이용해서 기다림이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기다림 고락을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한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사진 작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이번 대구 사진 비엔날레. 그 전시실을 돌아보니까 이 리얼리즘이 다 깨지는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사진들이 초현실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저희 고정관념도 많이 깨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사진 찍을 때는 항상 틀에 박힌 사진, 그다음에 남들이 하는 사진을 따라 찍곤 했는데 오늘 전시를 보니까 그런 틀에 박힌 사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이런 것도 사진이구나 싶은 점들이 많아서 저한테 새로운 영감을 주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감동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진에 물든 10월의 대구를 만나러 아시아 최대 사진축제 2018 대구 비엔날레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네,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사진 예술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작가와 만남을 시간을 통해서 또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 최대 사진 축제로 자리 잡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아직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갔다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시대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 좋은 곳 가볼 만한 곳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명 숲속 놀이터입니다. 이색 레포츠와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홍천으로 출발하시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요즘 홍천에는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하다는데 가리산에서 즐기는 레포츠와 귀여운 동물들이 한가득 기다리는 곳. 즐거움이 가득한 홍천의 숲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찾아간 숲속. 짜릿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홍천의 명산 가리산. 하늘은 파랗고요.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럴 때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홍천 가리산입니다. 가리산에서 즐거운 레포츠 함께 하시죠. 청명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이곳. 깨끗한 홍천의 자연 속에서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 새로운 취미로 각광받는 드론부터 클라이밍과 바람을 가르는 하강 레포츠까지. 첫 번째 도전 종목은 포레스트 어드벤처. 나무로 설치된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건너보는 건데요. 흔들흔들 출렁거리는 나무 판자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너보는데 이거 무섭진 않나요? 어드벤처 체험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봤는데요. 또 1층은 괜찮았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짜릿하고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땀이 엄청나세요. 예, 살이 좀 많이 쪘더니만 땀이. 무섭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한 20몇 년 전인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할 이현희 리포터가 아니죠. 강원도 방방곡곡을 누리며 단련된 실력으로 안전장비도 철저히 하고 도전해보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슬아슬. 그래도 제법 잘하네요.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용기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용기 내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줄 하나에 의지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난 코스. 그럼 그렇지. 아직 더 연습해야겠네요. 저 흔들리는 거 보셨죠? 일부러 흔든 게 아니라 막 몸을 중심이 안 잡히고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근데 가야 되잖아요. 나 가야 돼. 너무 무서워. 첫 번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다양한 레포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가리산. 이번엔 클라이밍에 도전해보는데요. 클라이밍은 몸의 유연함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상하체 근력 단련의 최고. 이번엔 기대해봐도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약간은 막 울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도 꼼꼼하게 챙기고 가을 하늘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 보는데요. 팔 힘이 부족하면 오르기 쉽지 않다는 클라이밍. 하지만 홍천의 자연을 만끽하려면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오늘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이현희 리포터. 참 잘했어요. 다음 코스는 조금 더 깊은 숲속. 속도가 성인 기준으로 40km에서 50km 정도 나와요. 브레이크랑 부딪히는 순간에만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가리산 레포츠파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홍천의 숲속을 40km로 시원하게 질주하는 스릴 만점 하강 레포츠. 바로 집 와이어인데요. 아름다운 홍천의 숲을 둘러보며 하늘을 나는 짜릿한 기분. 피터팬이 따로 없습니다. 스릴이 만점이에요. 네, 스릴 만점이고 몇 번 타다 보니까 안 돌려고 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맑은 곳에서 스릴 짜릿입니다. 짜릿.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가리산에 설치된 하강 레포츠는 총 7개의 다양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죠. 매번 타지만 늘 여기 올라오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가장 높은 코스니까요. 자연 경관을 잘 감상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 이현희 리포터도 가장 높은 코스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짜릿함. 홍천의 숲을 가로지르는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으로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겠죠. 역시 자연경관 짱! 짜릿함 짱! 홍천 짱! 완전 재밌어!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긴 다음 두 번째로 찾아간 숲속 놀이터. 홍천의 체험마을. 이번에 제가 온 곳은요, 아주 크고 작은 예쁜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잘 정비된 오솔길을 조금만 걸으면 귀여운 친구들을 한가득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친구는 앙증맞은 돼지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어린이들을 반겨줍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동물에 대해 자세히 공부도 해야겠죠. 맛을 짜서 우리들이 우유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양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생태 설명과 함께 먹이주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교감하는 시간. 아이들도 한 뼘 더 성장하겠죠. 실내에는 조금 더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깜찍한 기니피그와 사이좋은 토끼 가족.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인꼬들. 프레리 독도 기다리고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귀여운 토끼.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도요, 너무너무 잘 먹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실내 동물원에서도 특별한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지금 누구한테 먹이 주고 있어요? 당근이요. 토끼한테 당근 주고 있어? 네. 토끼가 어떻게 먹고 있어? 당근. 어떻게 먹고 있어? 토끼야? 먹이. 누구한테 먹이 줬죠? 홍천 숲속 마을의 하이라이트, 바로 당나귀 체험인데요. 이곳에선 안전하게 당나귀를 직접 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당나귀 타러 갈 거예요. 출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당나귀를 직접 타보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체험마을 선생님들이 직접 당나귀를 조련하는데요. 등 위에 어린이들이 놀랄까 봐 천천히 걷는 당나귀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네요. 근데 나 아까 다리 당나귀 탔는데 나 아까 말 탔어요. 말.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그래도 재밌었어요? 당나귀 산책 프로그램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라요? 지금 진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같은데. 황우라, 한 바퀴 더 가능하겠니? 그럼요. 우리 당나귀는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의 짐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포터님은 솜털이에요. 홍천 숲속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 당나귀. 다음에 또 만나요. 가을하면 나들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건강 놀이터 홍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홍천으로 놀러오세요.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 청명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홍천.
귀여운 동물들과 이색적인 레포츠가 기다리는 홍천의 가을 숲으로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나보다는 좀 주변을 더 둘러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날개 없는 천사들이 주변 곳곳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연말 연시에만 기부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년 365일 사랑을 기부할 수 있는 손쉬운 사랑의 나눔의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눔의 현장. 내가 있는 자리,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참여하는 이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엔 기부. 함께해서 행복한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젊음의 거리, 쇼핑과 문화의 공간 사이를 파고드는 목소리.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헌혈 한번 하시고 가세요. 아,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될까요? 헌혈하세요. 알씨와의 친구들 설득에 일단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 보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평일 대낮인데도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청춘들이 말이죠. 끼어있는 이 청춘들 앞에 조금은 창피했지만 그래도 겁은 납니다. 아우, 영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거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헌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니, 나와서 어지럽고 팽그르르 돌고 전혀 이렇게. 없어요, 그런 것도. 그리 말씀하시니까 예. 해보죠 뭐. 본격적인 헌혈을 앞두고 전자문진부터 시작합니다. 과거 병력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 나이나 체중,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이력까지 꼼꼼하게 따져 묻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수진님은 지금 전자문진 결과도 그렇고 혈액의 철분 검사를 받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신 특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또 증명이 되네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도 있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주부 리포터 아니에요. 앞으로도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겠네요. 자, 이제 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건강하다 해서. 세상에서 건강하다 소리만큼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헌혈에는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만 뽑아내는 성분 헌혈이 있대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누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끝나요? 정말 끝이 맞아요? 야. 그리고 자세에서 여유와 연륜이 묻어나는 이분. 세상에 지금까지 45년 넘게 헌혈을 하고 계시대요. 한 번 뽑고 났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면서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 199회라 하셨어요. 오늘까지 하면 200회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헌혈 자체가. 저도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남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면 하는 데까지는 헌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나눈 혈액은 다양한 항목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안전한 혈액만 수혈용으로 공급합니다. 또 헌혈자의 검사 결과는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형 간염이라든지 시형 간염, 에이즈 검사 또는 이제 간 기능 검사 등 헌혈자의 건강 이상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은 헌혈자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혈자가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내 건강도 지키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기부가 바로 헌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만큼 의미 있는 기부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부라는 거 아주 거창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헌혈만으로도 누군가의 소중한 기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세상 많은 기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기부는 헌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헌혈 자체가 또 다른 생명들을 이어주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나눔이죠. 그 소중한 나눔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헌혈은 사랑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기념품 받아가셔야죠. 기념품은 무슨, 오늘 이 기분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오늘 기념하는 날이라서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네. 그럼 여기 기부권이라고요. 요거 받아가시면 돼요. 본인이 기념품을 안 받는 대신에 그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절집사에 1년에 한 60억 정도 기부권이 금액이 기부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요. 네. 자, 솔솔 부는 기부바람.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옷이나 가방, 신발을 기부하는 곳입니다. 이왕이면 예쁜 옷도 사서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으면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어머, 예쁜 게 많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딱 어울리네. 기왕에 온 거 좋은 일 하자 뭐. 요거 제가 사가지고 가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쓸 테고. 저희가 판매는 하는 게 아니라서요. 판매가 아니라니요? 네, 이제 판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수혜처들한테 무상으로 이제 좋은 의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옷이나 신발, 처치 곤란할 때 많으시죠.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곳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직접 박스채 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박스로 포장 후에 택배로 보내시면 운송비까지도 기부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기부가 기부를 낳습니다. 예쁘기도 예쁘지만 아주 예쁘게도 그냥 개오셨어요. 근데 정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오셨네. 이렇게 하면은 받는 분들도 이제 기분 좋게끔 해서 정리해서 왔어요. 어머. 그 마음도 참 곱죠. 하루에 40박스 정도 기부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다들 말끔하게 세탁해서 주는 마음도 기쁘고 받는 마음도 행복하게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봉사 점수로도 기록이 된대요. 지금 상자를 여는 족족 아니 바로 옷장에 넣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세탁까지 해서 곱게 접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새우처럼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뭐 고만한 옷 아니면 해진 옷, 늘어나지 않은 옷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선별해서 수혜처로 보내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세요. 대부분의 기부 물품은 옥천 물류창고에서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수합된 옷들은 수혜자에게 보내지기 전에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해서 다시 2차 분류에 들어갑니다. 가끔은 기부자가 완벽하게 구분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꼼꼼하기도 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조금이나마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냥 상자 안에 차곡차곡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아이 옷은 아이 옷대로 엄마 아빠 옷은 엄마 거기다가 연령대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분류 포장을 해줘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작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점수를 인증해드리고 있어요. 내 옷장 정리해서 좋아. 또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어 좋아.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 활동까지 인정을 해준다니까 도대체 즐거움이 몇 배예요? 나눔의 지혜, 기부엔 기부. 이번에 솜씨 좋은 분들을 만나볼게요. 뜨개질로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 이름 하야 한판 뜨자 모임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화끈하죠? 아우 이제 벌써 찬바람 불기 시작한다고 털실이 나오고 어머 하나같이 그 뜨개실을 가지고 목도리를 짜시나 봐요. 원래는 저희가 좀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내 목도리만 뜨다가 또 저 혼자만 하는 것보다 알려주면 또 되게 대화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또 2개씩 3개씩 뜨다 보니까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집에 있는 거를 좀 싹 다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335 모여 서로 함께 배워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의 기쁨도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제대로 한판 뜨는 젊은이들 아닐까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SNS 보고 왔는데 이제 뜨개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취미 활동하면서 봉사 활동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직접 떠서 드리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한쪽에서는 해피바이러스를 내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뜨개질이 아닌 인형을 하나씩 만들고 계세요. 애착 인형이라는 건데요.
아, 지금 여기는 인형으로 그러면 기부를 하고 전달을 하고 네, 마음을 네. 나누신단 말씀이세요? 네. 저도 몰랐어요. 기부하고 왔는지. 그런데 그 목도리를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형을 그냥 취미생활로 했었는데 그럼 우리도 만들어 놓은 인형을 기부하자 보육원에. 아니 그러면 딸 덕분에 네. 요 기부라는 요 마음을 갖고 기쁨을 얻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 애착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소중한 마음을 담습니다. 이 따스한 마음이 심장을 이어주는 사랑이 되겠죠? 여기 레이스 하나 더 추가. 그냥 어깨너머로 지켜보니까 네. 딱 봐도 알겠어요. 네. 직접 이 한수 지도해주는 선생님이시세요? 네. 회원님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수강생과 선생님이었으면 들어오는 게 일정적으로 있었을 것인데. 네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 받죠. 어머. 네. 아니 그럼 이거 역시도 재능 기부? 예, 재능 기부하면서 저 역시도 인형을 만들어서 또 보육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게 됐어요. 한 코 한 코 이어가며 따뜻하게 두르고 다닐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연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365일 늘 고민하고 함께하는 이 마음이 진정한 기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들 때는 피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그래서 힘들지만 봉사하고 있다 이러는 마음이 다른데 어디 가서도 제가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요즘 뭐 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관심 갖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우리 회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기부라는 거 거창할 게 없네요. 우리 주변에서 내 작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나눠보세요. 깊숙이 파고드는 가을 햇살처럼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으로 싹틉니다. 요란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기부. 꼭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헌혈 기부권부터 의류와 신발 기부, 그리고 이 뜨개질을 통한 재능 기부까지 다양하고 손쉽게 나눌 수 있는 현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이 연말연시가 아니라 나눔의 현장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라도 소소한 기부를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태균 씨는 또 건강한 청년이니까 헌혈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정진 씨가 더 건강한 것 제가요? 같아요. 같이 헌혈하러 가면 어떨까요? 네, 뭐 헌혈도 좋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기부하는 이 마음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사람과 나눔의 손길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진 씨,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건강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음 소식입니다. 태균 씨,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을 전어 머리에는 깨가 한 되다. 들어봤습니다. 이 비슷한 속담도 있잖아요.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돌아온다. 얼마나 맛있으면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 가을에 먹어줘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전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전어 로드를 통해 제대로 된 이 가을의 전어 맛을 한번 느껴보시죠. 어이, 거기 누구 있으면 전화 한 마리 좀 줘봐라. 뭐 갈 때 가더라도 전화 한 마리 정도는 괜찮잖아. 전화 먹기 딱 좋은 시간이네. 잡으러 가라고. 쏘갔다. 제철마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가 우리의 식탁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소한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 전어. 가라면 전어가 최고 아닙니까? 전어 드시면 저처럼 예뻐집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바다에서 식탁까지 전어 가는 길을 저 전철이 함께 해봤습니다. 일찍이라고 해야 할지 늦게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시각이죠. 새벽 3시에 컴컴한 바다를 향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요.
만선을 기원하며 그물을 풀어줍니다. 선장님! 네. 지금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인데 꼭 이 시간에 조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날 새기 전에 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되고 해가 뜨면은 전어가 안 움직여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전어는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어는 우리가 평소 하는 거는 이 투망으로 합니다. 예. 제가 투망을 해가지고 그물로서 잡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뭐 낚시로는 안 되나요? 낚시도 하긴 하는데 이제 가에서 네. 이제 뭐 할 일 없는 사람들하고 낚시꾼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 한 맛에 재미로 하는 거지. 네. 그걸 가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없거든요. 전어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뿌리고 그물에 딱 걸릴 때까지 무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장장 3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물을 올리고 또 올려도 전어 요 녀석이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메가리? 메가리. 이거 크다. 이게 뭐예요, 선장님? 제일 맛없는 고기 맛. 제일 맛없는 고기예요? 맛좀. 아니 전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하. 고등어다. 아니 선장님. 전어를 잡아야 돼. 자꾸 고등어가 올라와요. 글쎄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어는 안 오고 고등어가 많이 오네요. 요즘 뭐 전어 이거 잡는 게 좀 조항이 어떻습니까? 전어는 올해 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어는 올해 진짜 많이 잡혀요. 예전에 왜 지금 조항이 안 좋네요, 지금 전어가? 전어는 안 좋아요. 전어 조업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됐지요. 과연? 여러분, 가을철 별미, 가을 전어, 그것도 대전어입니다. 아이고, 잡았습니다. 전어는 뻘이 많은 지역, 특히 서남면 일대에서 많이 잡힙니다. 가을철엔 전어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전어들이 이곳 밀락동 어촌으로 모입니다. 전국 전어 집결지, 이름하여 전어 허브. 야, 살다 이런 광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와, 잠이 활딱 깨진다. 아니 그나저나 이 새벽에 어쩜 이렇게 바쁘세요? 전어는 신선도가 유지해서 산지에서 내려오면 이래 유통하는 사람들 차로 바로바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전어가 어디서 온 건데요? 전라도 고성에서. 전라도에서 지금? 자,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 수가 아니고 한 500kg 정도. 500kg면 몇 천 마리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어가 지금부터 어디로 지금 가는 거죠? 김해도 가고요. 울산도 가고 부산 전역으로. 전어를 잡고 한데 모아 분류하는 것까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또 바쁜데 뭐합니까? 지금 전철씨 가야지. 전어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저도 가야 돼요? 예, 빨리 타 있어. 어딜 가지도 모르고 제가 가야 돼요? 지금 바빠요. 전어 횟집에 배달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전어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전철이 함께 해야죠.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 전 전어들이 들르는 곳, 그렇게 나선 전어 로드.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활어센터입니다. 이야, 물반 전어반이네. 이야, 벌떡.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이 새벽에 이렇게 잠도 못 이루시고, 너무 바쁘시다. 밤에 전어 먹으러 많이 와요. 그래요? 그나저나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전어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었다. 뭐 구이나 무침이나 회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그 요리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회도 먹고 이제 주로 이제 또 남으면은 젓갈 같은 거 담아갖고 가을에 젓갈? 김치. 내장으로? 예. 통마리 그대로, 옷마리 그대로. 통마리가 뭐예요? 옷마리 그대로. 통째로 그냥? 소금 넣고 해가지고. 소금 넣고. 그럼 젓갈탕은 언제 먹는데요? 가을에. 가을에. 맛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맛이 어때요 그러면? 양념하면 맛있어요. 밥도둑이구나. 땡초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해가 무쳐놓으면 진짜 밥도둑이 그게.
밥도둑질하러 전어가 달려간 또 다른 목적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식탁.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어를 먹기 위해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이 여정을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나저나 가을 이맘때 잡히는 전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뼈채로 먹으면 맛있어요. 뼈채로? 이거 어떻게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새꼬시도 뭐 좋고요. 네. 무침도 해도 맛있고. 그리고요? 이 구이 해도 맛있고. 전어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굵은 뼈만 제거한 채 잘게 썰어내는 방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뼈를 완전히 제거하고 썰어내는 방식, 진정한 전어 마니아들이 즐긴다는 굵은 뼈까지 통째로 썰어내는 방식, 회무침에 전어 구이까지 이 세상 전어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전어회 그리고 무침, 전어구이네요. 그 요즘 전어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찬바람 부는 이 시점이 살도 오르고 기름이 많고 이래가 최고 맛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새꼬시부터 네. 가지가지대로 막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럼 회부터 먼저 먹고 다음은 구이 먹고 무침 드시고. 무침 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도 남해안 일대에서 잡힌 전어, 몸 길이 약 15cm, 손 한 뼘 크기만한 떡전어가 가장 맛있는 전어랍니다. 오호,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전어구이네. 전어예요. 야, 그나저나 전어 대가리가 얼마나 고소하길래 깨가 한 대가 들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드셔보세요. 아하, 그럴까요? 이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좋겠죠? 예. 전어가 너무 고소하다. 이 경찰서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소해서? 보약보다 더 몸에 좋은 게 바로 제철 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살이 찌는 이 계절, 반가운 밥도둑 전어로 가을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어회부터 구이에 무침까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촬영하고 있잖아요. 정진 씨, 좀 사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사드렸잖아요, 태균 씨. 네, 제가 더 많이 사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줘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전어 구이를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어 구이는 특히 구워질 때 후각으로 느껴지는 맛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구운 전어 한 점, 회 10점 안 부럽다. 그거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회 무침이랑 구이를 먹고 싶습니다, 정진 씨. 기대하고 있을게요. 근데 이 가을 전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이 전어가요, 겨울에 이 지방을 몸에 축적시켜 놓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제철 맞은 가을 전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 씨, 혹시 제주도 워킹홀리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면 그 해외 아닌가요? 이 해외에 가서 거주도 하면서 일도 하고 또 경험도 쌓는 거. 근데 제주도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워킹홀리데이, 농사일도 돕고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사연도 쌓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은데 어디 가지? 일본? 아니야. 유럽? 캐나다? 어디 가지? 제주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요? 에이, 감독님 무슨 제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해요?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요? 제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요?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여 제주로 오라. 농가의 일손도 거들어주면서 제주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 제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제주 워킹홀리데이,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한 감귤 농장. 제주의 늦여름과 초가을 이 시기에만 반짝 만날 수 있는 감귤이 있으니 이름하여 풋귤.
노랗게 익기 직전 초록색을 떼는 귤로 새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그건 그렇고 제주로 워킹홀리데이 온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여기가 제주도로 워킹홀리데이 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무슨 노랫소리가 또 이렇게 들려? 내가 더 신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로 워킹홀리데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맞는데. 아, 그래요? 네. 얘들아, 나와봐. 특별한 일상을 찾아 제주에 온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제주에 온 청년들입니다. 제주도 워킹홀리데이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찾아오다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제주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도 귤을 먹어만 봤지 따보지는 않았거든요. 직접 이렇게 딱 따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처음 따보는데 농사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수학기 농민들에겐 청년 인력을, 청년들에겐 신선한 경험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취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농업이라는 새로운 취업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농업을 경험해본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농업 발전까지 기대해본다고 하는데요. 제주 워킹홀리데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들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그 대한민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 그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 쪽에서 농촌에서 찾아서 뭐 대한민국 농업 발전과 그리고 청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게 하는 게 뭐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던 제주 워킹홀리데이는 어느새 2기 청년들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는 멤버 수는 모두 8명.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어도 손발 척척 맞춰가며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제주도 와서 이렇게 귤 따는 농사하고 그전에 해봤던 거랑 좀 어때요? 달라요? 아무래도 윗지방은 조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막 사과나 이런 걸 많이 재배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귤 농사 하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제주어가 아무래도 좀 다른 지방 사투리하고는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제주어 어때요? 저 옛날 이거 하기 전에도 많이 왔었어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도민분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엄청 만나려 노력해서 얼추는 알아요. 얼추. 아는 거 어떤 단어 있어요? 그 끝자리가 니은으로 끝나더라고요. 니은으로 끝나더라고요. 뭐 하면 밥 먹은 뭐 이런 거? 그 물음표는 기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퇴근하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퇴근과 동시에 재충전되는 청년들. 제주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저녁 일정을 소화하려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죠? 제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청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는데요. 특별한 메뉴는 아니어도 대표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들이랍니다. 정말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땀 흘리고 나눠 먹는 음식이라 더 맛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제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먹는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맛있게 밥을 해주시나요, 사장님이? 네, 맛있게 해주세요. 제일 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고요. 두 번째로는 된장찌개, 세 번째로는 떡볶이. 떡볶이 진짜 맛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좀 어때요? 재밌어요. 저 근데 좀 날씨가 햇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내리쬐서 얼굴이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옆에서 되게 막 하하호 하니까 함께 할 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힘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 치우는 건 이제 청년들의 몫. 알아서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멤버들 뽑을 때 따로 면접이라도 보셨나? 감귤 딸 때부터 설거지 솜씨까지 청년들 손끝이 아주 야무진데요. 자, 밥도 먹었고 설거지도 했고 이제 쉬는 일만 남았겠죠? 아니, 저기요. 날도 어두워지는데 또 어딜 가요? 아니 다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밥도 먹고 해서 지금 런닝하러 가려고 하는데. 런닝하러요? 네. 제가 또 운동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네, 같이 가시죠. 제주까지 와서 감귤밥만 구경하고 갈 순 없겠죠? 제주의 바다를 마음껏 즐겨보는 시간, 야간 달리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동행을 나선 윤소연 리포터. 운동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혼자서 바다 감상하는 건 아니죠? 감독님 이제 못 가겠어요. 진짜 힘들어. 어디까지 간 거야 다들? 같이 가요 좀. 뭐야 왜 나만 두고 가? 뭐야 나만 두고 갔어요. 이렇게 뛰어보시니까 기분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바다 끼고 이렇게 달리니까 되게 기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상상도 못한 일인데 엄청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제주까지 와서 바다를 달리는 게. 그래서 다 같이 달리니까 더 재밌고 뜻깊은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제주의 밤이 깊어가고 청년들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일하고 밥 먹고 운동까지 마친 청년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목금을 자유일정으로 잡든 아니면 다른 거 뭐 하나를 하고 사장님. 아니면은 싫으면 이제 같이 가고. 그러면 토요일에 한라산 가요. 일단 한라산 토요일? 일단 일정은 토요일 한라산 일정으로 잡고 그러면 수요일까지 일하고 목금도 쉬는 걸로 잡을게요. 그럼 일요일날 또 일해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주를 즐기기 위해 청년들은 열심히 일정 조율 중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한 달. 일도 하고 제주도 즐기고 미래도 그려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서로 이야기도 듣고 뭐 앞으로 뭐 할지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여기 모여서 같이 뭐 노트북을 하거나 뭐 영화 보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경험하고 아니면은 뭐 인턴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행복한 농부, 즐거운 청춘, 제주로 2기. 제주살이를 꿈꾸는 청년, 우리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까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농촌과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 제주 워킹홀리데이.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 의사소통부터 또 인종차별, 비자 발급 문제까지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일단 제주도로 떠나면 그런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청년들에게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추억도 가져갈 수 있고 청년 실업과 농촌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과 운동 또 여행을 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관심이 있거나 또 한 번쯤 경험 삼아서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